안녕하세요, 조커스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레거시 제목으로 자막을 만드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프리미어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자막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엔 레거시 타이틀, 레거시 제목으로 자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만드시려면은 위에 보시면요, 메뉴바에서 파일, 그다음에 새로 만들기, 레거시 제목, 이 레거시 타이틀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이 현재 보듯이 시퀀스처럼 원하시는 폭과 그다음에 FPS, 픽셀 종이행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하시는 이름을 쓰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시퀀스가 만들어져 있다면 시퀀스 사이즈와 똑같이 잡히게 되니까 그냥 지금은 확인 눌러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걸 레거시 제목 디자이너 창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여기서 자막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를 살펴보면은 여기 보시면 툴 도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정렬 기능, 그 다음에 가운데 맞춤, 분포, 오른쪽에는 속성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볼 건데요. 자, 기본적으로 자막은 왼쪽에서 타입 툴, 문자 도구를 이용해서 자막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혹은 이렇게 세로로 글씨 쓸 수가 있고요. 제가 자막 한번 써볼게요. 자, 도구를 선택하고 화면에 클릭하시는 순간 커서가 생깁니다. 여기 여러분이 원하시는 자막을 쓰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라고 자막을 써봤고요. 이 모든 패널은 여러분 밖에서도 마찬가지로 다 드래그로 사이즈를 조정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위에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바꾸고 싶은 폰트를 여기 선택해서 바꿀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폰트를 바꿀 수가 있고, 제가 자주 쓰는 폰트로 바꿔볼게요. 저는 여기어때 잘난체를 좀 많이 쓰는데요. 자, 여기도 잘난체 바꿨습니다. 그리고 사이즈, 드래그나 여러분이 크기를 입력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커닝이라고 이 글씨 사이, 지금은 그냥 안 바뀌죠. 선택하신 다음에 바꾸시면 이렇게 바꾸실 겁니다. 요거는 행간 리딩, 두 줄일 때 스마일 입니다. 두 줄일 때는 올리면 이렇게 줄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선택하시고 바꾸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렬 기능입니다. 자,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왼쪽 정렬, 자, 정렬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좀 중요한 기능인데, 현재 지금 제 타임라인에는 프로그램 모니터에서 이 영상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자, 요 눈마크는 현재 지금 프로그램 모니터에 보이는 배경을 표시하는 기능입니다. 자, 이거를 끄면은 투명한 채널에서 작업할 수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 좀 무거운 영상 있으시면 버벅거릴 수 있으니까 이거를 껐다 꼈다 해서 편집하는 것도 좋고요. 자, 켜있는 상태에서는 여기를 드래그 하시면 영상의 시간대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대에 자막을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도구를 바꿔서, 선택 도구 바꿔서 위치 조정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점들 있죠? 점들 들어가시면 크기나 혹은 이 회전도 그냥 드래그로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폭과 높이를 각각 바꿀 수가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드래그 하실 때 Shift 키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원래 비율대로 조정이 됩니다. Shift 키입니다. 저는 가운데를 맞추고 싶은데, 가운데 맞추려면은 그냥 왼쪽에 이 가운데 버튼 수직, 수평 한 번씩 딱딱 맞춰드리면은 정 가운데로 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입니다. 이제 자막을 쓰시면은 속성을 바꿀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변형이에요. 방금 제가 드래그를 한 건 똑같은데, X좌표, 그다음에 Y좌표, 그다음에 투명도, 불투명도, 그다음에 폭, 가로폭, 높이, 회전을 다 수치로 여러분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클릭하신 다음에 입력하셔도 좋고요. 180 회전. 그래서 드래그나 여러분 원하시는 수치를 입력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속성은 위에 있는 이 폰트랑 크기 설정한 것처럼 폰트를 고를 수가 있고요. 폰트,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 여러분이 받은 폰트가 스타일 여러 개시라면은 두께 같은 것도 바꿀 수가 있겠죠. 자, 크기도 마찬가지로 드래그로 편집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종이행비는 이런 식으로 비율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행간과 커닝은 아까 제가 이제 이 글자와 글자 사이, 그 다음에 줄과 줄 띄움을 말씀드렸고요.
이 자간도, 이 트래킹도 모든 글자 사이로 이렇게 띄우는 기능이니까 여러분이 잘 맞춰서 디자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선은 이렇게 자막을 드래그하시면서 이렇게 좀 기울이는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자주 쓰는 게 이 밑줄 언더라인 기능인데요. 전체 선택하신 다음에 밑줄 그리시면은 밑에 이 줄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잠깐 숨어 있는데 이 왜곡 디스톨트를 여시면은 X, Y축을 왜곡시킬 수가 있는데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자막을 재밌게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변형과 속성을 알아봤고요. 자, 밑에 내려가기 전에 다시 왼쪽을 잠깐 볼게요. 왼쪽에 보시면은 이 패스 문자 도구가 있습니다. 패스 문자 도구는 뭐냐면 클릭한 다음에 먼저 내가 원하는 선을 그립니다. 직선을 그릴 수도 있고요. 혹은 한 점을 클릭한 다음에 다음 점을 드래그해서 곡선을 만들 수가 있죠. 자, 선을 완성시킨 다음에 여러분 자막을 쓰시면은 이렇게 둥글게 자막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패스를 이용해서 자막을 선에 맞춰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패스고요. 그 다음에 자막만 쓸 수 있느냐? 자, 이 레고시 제목에서는 자막 말고 도형도 여러분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각형, 그 다음에 이런 도형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도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드래그 하시면 높이와 폭이 막 달라지게 되어 있는데 Shift 키 누르시고 움직이시면 이렇게 정각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줄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도형을 만들어서 자막바나 다양한 디자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시 돌아가서 제가 이제 클릭을 한 다음에 디자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있는 7이 바로 이 글자의 색입니다. 7. 전체 선택을 하시면은 모든 색을 바꿀 수가 있고요. 자, 빨간색 바꿨습니다. 혹은 여러분이 바꾸고 싶은 부분만 드래그 하신 다음에 색상을 선택하시면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색을 일부분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7이고요. 7 유형이 있어요. 필 타입 보시면은 지금은 단색인데 제가 드래그해서 이거를 그라디언트로 바꿔볼게요. 선형 그라디언트는 색깔을 두 개 잡아서 투톤으로 만드는 기능입니다. 저는 핑크색과 좀 더 진한 빨간색으로 투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색을 잡을 수가 있고, 각도를 돌리시면 여러분 이 색이 그라데이션 되는 이 각도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색깔을 클릭해서 두 개 바꿀 수가 있는데, 요걸 드래그 하시면 이 퍼센티지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퍼센티지. 둘 중 어느 색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지. 각각의 색들이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경계선이 굉장히 또렷하게 바뀝니다. 경계선이 이렇게 또렷해져 가지고 각도를 돌리면 또 재미있는 편집을 할 수 있으시겠죠. 자, 그 다음 많이 쓰는 게 방사형 그라디언트는 이런 식으로 원으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을 만들어서 작업을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같이 뭉치게 되면은 이렇게 또렷해진다는 거. 자, 또 많이 쓰는 게 4색 그라디언트입니다. 자, 선형이랑 비슷한데 이번엔 색깔을 4개 잡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색으로 색깔을 잡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4가지 색을 이용해서 그라디언트를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기능이 바로 이 선입니다. 선. 이번에는 조커스마일 자막에다가 선을 넣어볼게요. 자, 드래그 하신 다음에 자, 외부선이 좀 중요합니다. 외부선, 아우터 스트로크. 자, 추가 누르시면 이렇게 선이 추가가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타입은 유형 가장자리예요. 이렇게 가장자리에 선을 만드는 기능입니다. 자, 드래그를 크기를 쭉 올려주시면 이렇게 두께가 올라가게 되고요. 자, 레거시 제목에서 좋은 점은 이 선을 디자인할 수가 있는데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가장자리고요. 클릭해 보시면 심도를 쓰면 이런 식으로 깊게 요약선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크기를 늘리시면 이렇게 쭉 뺄 수가 있고요. 각도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이 아우터 스트로크에도 7 유형이 있어요. 자, 어떤 소리냐면 이 지금 만든 선도 안에 색깔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단색 검은색이죠. 색깔을 이런 식으로 하얀색으로 바꿀 수가 있고, 여기를 다시 아까 위에서 봤던 것처럼 그라디언트를 써가지고 투톤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 그라디언트 말고도 마찬가지로 방사형 4색 쭉 있으니까 한번 만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거시 제목의 장점은 뭐냐면, 여기 제가 잠깐
이렇게 움직여서 보여드릴 텐데, 선을 계속 추가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저는 심도라는 기능을 써가지고 선 하나 만들었는데 더 추가해 볼게요. 추가 누르면 끝에 지금 검은색으로 이 가장자리 타입의 외부선이 추가된 겁니다. 이렇게 늘릴 수가 있고, 이 유형을 또 바꿔보시면, 심도로 바꿔보면 다른 색깔의 선을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겠죠. 지금 선이 있는데 하나 더 선을 넣은 거예요. 앞에 있는 거 색깔 약간 줄이면 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선을 계속 추가할 수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동 버튼이 있어요. 위로 이동, 아래로 이동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각각 선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삭제 누르시면 바로 삭제가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심도 가장자리 말고 면놓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면놓기는 이렇게 지금 그냥 클릭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림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를 크게 눌러서 이 크기 매그니튜드를 올려주시면 이렇게 똑같은 사이즈의 자막이 빠지게 되고, 각도 돌려서 약간 그림자식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면놓기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심도와 가장자리 면놓기를 이용해서 여러가지 외부선을 만들고 개수는 제한 없이 다양하게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내부선은 뭐냐면 이 자막 안에 선을 넣는 기능입니다. 추가 넣어서 지금 하얀색으로 넣어볼게요. 하얀색으로 넣을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형은 똑같이 3개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가장자리를 넣어가지고 내부선을 넣게 되시면 이렇게 파먹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보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자리 말고 이 심도라는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입체감이 있는 자막을 만들기 좋습니다. 심도, 각도도 적당하게 바꿔주시고요. 그래서 이 내부선도 사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 각각의 기능들은 그냥 체크를 해제하거나 체크를 넣는 거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내부선을 뺐고요. 저 외부선을 다시 심도로 바꿔볼게요. 가장자리로 바꿔볼게요. 하얀 가장자리를 넣는데 지금 보시면은 7에는 보라색이 되어 있고 외부선이 하얀색이죠. 그래서 7을 클릭해서 빼면은 이 외부선만 남는 자막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안에 색깔이 빠져있는. 그래서 클릭을 통해서 그 효과를 적용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 옆에 가가지고 제가 드래그 한 다음에 이 어두운 영역, 섀도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그림자입니다. 체크를 하시면은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리, 그 다음에 각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만큼 크게 할 건지, 크기, 그 다음에 얼만큼 확산되게 하는지, 또렷한지, 확산되는지 정할 수가 있습니다. 면놓기랑 좀 비슷한데요. 이 그림자도 이 자막의 가독성을 높여주는 수단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이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디자인을 하시면은 이게 다른 도형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지금 제가 이 안녕하세요의 커서를 제가 클릭해서 지금 속성이 잡혔는데요. 이 상태에서 도형을 만들면 똑같이 속성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양하게 디자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어두운 영역, 섀도우 말고 배경이 있어요. 배경을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배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색도 만들 수가 있고요. 단색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자막에서 만든 것처럼 여기도 7 유형 탑이 있어서 그라데이션도 가능하고요. 넣는 거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레거시 제목 스타일을 설명드리고 좀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제 조커 스마일 여기를 디자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7을 넣고요. 유튜브에서 좀 많이 쓰는 스타일을 좀 보여드리면은 노란색으로 제가 자막을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는 제가 남색으로 다시 넣겠습니다. 테두리를 남색으로 넣어서 살짝 제가 두께를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이 테두리를 따라서 이번에 하나 더 넣어서 추가해서 이번엔 가장자리, 엣지가 아닌 심도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크기를 이렇게 쭉 빼보겠습니다. 근데 색깔이 검은색이니까 좀 안 맞죠? 그래서 이 스포드 이용해가지고 방금 썼던 외부선 너무 좀 두꺼우니까 다시 크기를 조절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금 가독성이 있게 마지막 처리를 하기 위해서
추가 하나 더 한 다음에 자리는 흰색으로, 이런 식으로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사이즈로. 그래서 지금 만든 자막 스타일은 이런 스타일입니다. 질 하나와 그 다음에 외부선 하나, 두 개, 세 개, 총 3개죠. 3가지로 만든 거고요. 뭐 여러분도 추가하고 싶으시면은 추가 누르신 다음에 뭐 안쪽에 하얀 선을 넣고 싶으시다, 하얀 선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가장 위로 올리면 되겠죠. 자, 위로 올린 다음에 위로,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늦게 만든 거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든 스타일은 우리가 작업할 때마다 만들어 쓰는 게 아니고 이 레거시 제목 스타일에 만들어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만드시면 여러분 레거시 제목 스타일에 이 3선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 새 스타일을 클릭하시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제가 조커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똑같은 모양이 저장이 됐고 이거를 클릭하면은 그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스타일을 적용을 해보자면은 이런 스타일, 이런 스타일도 있겠고요. 다양하게 여러분이 원하시는 디자인 하신 다음에 그냥 클릭으로 똑같은 자막에 다양한 스타일을 적용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 자막 편집이 끝나면 어떻게 쓰느냐, 잠시 제가 드래그를 해서 프로젝트 패널을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이미 지금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거시 제목 디자이너 창은 그냥 엑스노서 꺼주시면 되고, 이거는 그냥 이미지 파일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영상 위에 드래그로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래서 클릭을 해보시면 영상처럼 효과 컨트롤에서 위치나 회전 이런 거 다 똑같이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수정을 원하시면은 이 레거시 제목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패널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거나 혹은 그냥 타임라인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다시 이 디자인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이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수정 자막을 해서 반갑습니다. 바뀌었죠? 이러면은 다시 그냥 클릭을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스타일 다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수정된 게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 자막 사이즈는 여러분이 그냥 드래그를 통해서 원하시는 자막 사이즈 잡고 편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레거시 제목을 이용해서 자막을 디자인하는 방법을 배워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문자 도구 타입2를 이용해서 자막을 디자인하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으로 피드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